네, 안녕하세요. 제조설비 데이터 수집과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퓨처메인의 이신혜 이사라고 합니다. 네, 이번 교육에서는 첫 번째로 교육의 목적과 기대 효과, 두 번째로 도대체 제조설비에서 나온 데이터란 어떤 데이터인가, 그리고 이런 데이터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 센터인 퓨처메인에 대해서 소개를 좀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설비진단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약 36년 동안 설비 진단 일을 하면서 쌓은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6년 동안 가져온 그 도메인 날리지를 통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떻게 가치 있게 변환하고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노하우를 통해서 이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의 목적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제조설비 빅데이터가 도대체 무엇인지, 제조설비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제조설비 빅데이터에 대한 수집, 그리고 이러한 제조설비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활용 극대화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대 효과로는 이러한 제조설비 데이터의 정의를 이해하고 데이터의 기준 정보를 이해하며 어떻게 하면 올바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에 목표이자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조설비 데이터란 어떤 데이터이신가요? 대부분 공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여러 설비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데이터들을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 데이터들이 모두 맞습니다. 설비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공정 데이터, 생산 데이터일 수 있고요. 품질 관련 데이터, 재고 물류 데이터, 에너지 관련 데이터일 수 있고요. 환경 안전 데이터 등등 공장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우리가 알 수 있고 혹은 없는 많은 데이터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들이 다 모두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데이터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가치 있는 데이터일까요? 혹은 데이터가 가치를 갖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데이터를 가치 있게 이게 가치 있는 데이터다라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수집하였는가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이제 한 대기업에 컨설팅을 하러 다니다 보면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는 한 5년 전, 7년 전부터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해서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셨는데 그 데이터들을 실제로 막상 열어보면 그 데이터가 쓸 수 있는 데이터인지는 또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데이터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가 사용 가능한 데이터인지 가치 있는 데이터인지 그리고 신뢰성이 높은 데이터인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바로 수집하려는 대상물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건은 바로 정확한 목적성입니다. 수집하려는 데이터의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활용하려는 데이터의 목적은 A인데 다른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고 한다면 이 데이터는 사실 가치가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얼마나 전처리 및 정제 혹은 비식별화 처리를 잘 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데이터라 하더라도 전처리를 잘 못한다든지 정제를 잘 못하게 된다면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의 처리를 잘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수집이 잘 된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하는지 목적에 맞도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정확한 목적성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했으면 그 목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로 바꾸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의 목적을 가진 데이터가 가치 있는 데이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수많은 공장의 여러 데이터들 중에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데이터는 바로 설비에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이 설비라고 하시면 약간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설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장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기계, 장비, 설비들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점점점 공장에 사람이 줄어들고 생산을 대부분 기계들이 담당을 하면서 이러한 설비들이 담당을 하면서 설비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공장의 생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설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설비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가치 있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설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설비가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는 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비를 잘 이용할 수 있을까요?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는 설비 보전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직의 전략적 계획을 달성을 목적으로 설비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성능과 리스크, 비용 등을 최적화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체계라고 설비 보전 관리를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이 말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설비를 관리하는 것은 설비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비가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는 돌발 고장을 사전에 예방해서 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적화된 기술로 설비를 관리를 하면 이런 설비 고장으로 인한 비용이라든지 사고라든지 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감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비를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잘 보전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은 원가 절감 가능성을 보유할 수 있고 작업 현장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설비의 관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설비 관리를 도대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지금 보시는 표처럼 가장 아래쪽에 사후 보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 보전, 상태 기반 보전, 그리고 가장 위에 예지 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설비를 보전하는 방식은 굉장히 재밌게도 데이터를 활용하는 수준에 따라서 그 관리 방식이 달라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사후 보전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고장 나면 고치는 것이고요. 그때에는 어떠한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설비를 쭉 돌리다가 고장이 나면 고치는 그런 보전 행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예방 보전의 경우에는 약간의 데이터를 활용을 합니다. 바로 주기성을 가진 데이터인데요. 내가 설비를 쭉 운용을 하다 보니까 이 해당하는 부품은 대략 1년마다 고장이 났어. 혹은 설비 제조사에서 이 해당 부품의 수명이 1년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 1년에 대한 주기를 정해놓고 계획적인 시간에 의해서 설비를 관리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정해진 데이터를 어떤 주기성을 가지고 설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이라는 어떤 주기를 정해놨지만 그 전에 고장이 나거나 그 후가 되어도 고장이 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선 정확한 예측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데이터의 활용으로 예방 보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상위 단계로는 이제 상태 기반 보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태 기반 보전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좀 더 활용을 한 것이고요. 이 상태 기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재 실시간의 설비와 기계의 상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비를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활용을 합니다. 센서를 설치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해서 현재 설비의 상태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이 바로 예지 보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지 보전이라는 것은 상태 기반 보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수집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서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서 현재 이 해당하는 설비가 현재 상태는 어떻고 언제 고장이 날 것인지, 언제 이상이 발생할 것인지의 예측까지 가능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바로 예지 보전입니다. 데이터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 예지 보전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사후 보전에서부터 예방 보전, 상태 기반 보전, 예지 보전 이렇게 단계가 올라갈수록 설비가 고장이 났을 때 크리티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하는 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예지 보전이라는 설비의 최고 보전 관리 기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다음부터는 설비 데이터의 수집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비 데이터의 수집 방법입니다. 이 설비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려고 하는 이 대상이 되는 설비가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서로 설치 조건이나 환경 조건, 설비 사양이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비라는 것이 펌프가 있을 수도 있겠고, 팬이 있을 수도 있겠고, 믹서라든지 롤이라든지 굉장히 여러 설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비와 이 설비의 사양에 맞는 데이터의 수집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러한 단계를 잘 거치지 못해서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잘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제가 아까 한 전전 슬라이드에서 데이터가 같이 있으려면 대상물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그 첫 번째 단계인 대상 설비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가 수집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어떤 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이 해당하는 설비의 특성은 무엇인지,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상세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수집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대상 설비를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성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센서라든지 DAQ와 같은 데이터 계측 수집 장치,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컴퓨터나 서버로 모은 다음 이러한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가장 상위단의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종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러한 수집이 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해당하는 설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공한다든지 예지 보전을 제공한다든지 설비의 결함을 진단을 해서 알려준다든지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